북한 새 ICBM 화성-20 공개, 군사력 과시. 북한은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20을 공개하며 군사력을 과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직접 행사에 참석했고 중국의 리창 총리,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 베트남 공산당 지도자 등이 참관했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다탄두 탑재의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 본토 전역 도달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전문가들은 유도 정확성과 재진입 기술의 검증 여부를 의문시하면서도 북한의 핵 전략 및 외교 메시지 상징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역전쟁 재점화, 미, 중, 또다시 관세전쟁.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1일부터 중국 수입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며 무역전쟁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중국은 이에 맞서 정당한 수출 통제라며 보복 조치를 예고했고 미국과 중국 양측의 긴장감은 급격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조치와 맞물려 있어 반도체 및 첨단 소재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 중입니다. 투자자와 시장은 미국의 관세 압박이 실제 시행될지, 중국의 대응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환율 1,430원 돌파, 외환당국 개입 시사. 13일 장중 1,430원을 넘어섰던 원달러 환율이 14일 1,427원대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와 외국인 자금 유출, 미 연준의 장기 고금리 기조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외환당국은 시장 과열을 경계하며 구두 개입에 나섰고 필요시 실제 시장 안정 조치도 시사했습니다. 수입 물가 상승 우려로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커지고 가계 실질 구매력도 악화될 전망입니다. 언론 자유지수 한국 61위. 2년 연속 문제 있음 분류. 국경 없는 기자회는 2025년 세계 언론 자유지수에서 한국이 180개국 중 61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년보다 한 계단 상승했지만 여전히 문제 있음 등급에 머물렀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한국이 정치적 양극화와 정부의 공영방송 인사 개입, 언론사에 대한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편집 독립성과 보도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치 세력 간 갈등이 언론의 신뢰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장기적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 채널 선호도 MBC 1위. 한국갤럽이 발표한 2025년 3분기 뉴스 채널 선호도 조사에서 MBC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MBC는 시사정치 보도에서 신뢰도와 접근성 부문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KBS와 JTBC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공정성보다 속보성과 분석력을 중시하는 응답이 늘어 시청자들이 뉴스의 빠른 전달력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주요 뉴스 경로로 활용한다는 응답도 절반을 넘었습니다. 한미 무역 협상, 득과 실, 압박 속 한국의 선택.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산업 보호를 강화하면서 동맹국에 대한 무역 압박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 무역 협상에서는 반도체, 2차 전지, 전기차 등 첨단 산업 분야의 공급망 안정과 관세 혜택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미국은 리쇼어링, 제조업 회귀 정책에 따라 미국 내 투자 확대를 요구했고 한국은 국내 기업들의 세제 및 보조금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 중입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증설을 진행하고 있으며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합작 공장을 통해 현지 생산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세제 부담과 생산비 상승, 기술 이전 압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협정 초안에는 미국산 제품 조달 확대와 방산기술 협력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무역 협상은 실질적 이익보다 비용과 부담이 더 큰 현실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 한국인 납치, 감금.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온라인 범죄단지로 불리는 지역에서 한국인 수십 명이 감금 폭행당한 채 온라인 사기에 동원되다 현지 경찰과 한국 외교당국의 합동작전으로 구출됐습니다.
이들은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모집돼 여권과 휴대전화를 압수당하고 보이스피싱 및 불법 투자 유치, 로맨스 스캠 등 사이버 범죄에 강제로 참여했습니다. 현지 웬치 등 중국계 범죄 조직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주요 범죄 거점 50여 곳에는 약 2,000명의 한국인이 일하고 있으며 일부는 탈출을 시도하다 전기 고문과 구타를 당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캄보디아 당국과 협력해 구금된 한국인 63명을 한 달 내 송환하기 위한 경찰과 외교부 합동 대응팀을 구성하고 추가 피해자 구조 및 국제 공조 수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판결 뒤집혀 비자금 재산 기여 불인정. 대법원은 10월 16일 항소심이 노소영 관장에게 1조 3,808억 원을 재산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판결의 핵심 쟁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태원 회장에게 지원했다는 300억 원의 비자금 유입 여부와 그 자금이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였는데 대법원은 해당 자금이 뇌물 출처일 가능성이 크고 불법성이 강하므로 재산분할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항소심이 포함시킨 최 회장 측의 증여 처분 재산 일부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봤으며 위자료 20억 원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확정했습니다. 인증서 유출, 온나라 시스템 해킹 정황 공식 확인. 정부 주요 전산망인 온나라 시스템이 해킹 정황에 노출된 사실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은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해커가 정부 원격 근무 시스템인 GVPN을 통해 내부망에 침입한 정황을 파악했으며 공무원 650명의 행정전자 서명 GPKI 인증서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중 12건은 비밀번호까지 탈취된 상태였고 3건은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ARS 인증 병행, 로그인 재사용 금지 등 보안 조치 강화 계획을 발표했고 인증체계 전면 개편 가능성도 거론 중입니다.